자, 날씨가 추워지면 생각납니다. 어반자카파 노래들이 계속해서 또 차트에 역주행을 하면서 우리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오래간만에 이렇게 또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또 컴백을 했습니다. 소감 안 들어볼 수 없겠죠? 한 분 한 분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완전체로 컴백을 하는 게 만 1년 만이에요. 그래서 또 오랜만에 내는 또 4년 만에 나오는 정규 앨범이다 보니까 오늘 정말 긴장도 많이 되고요. 네, 이따가 6시에 또 발매가 되니까 네, 그 시간까지는 계속 맘졸이면서 많이 떨릴 것 같습니다. 네. 현아 씨는요? 네, 일단 저는 계속해서 혼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올해 또 멤버들하고 함께 하게 돼서 더없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발매가 되니까 실감이 안 나고 그래도 우리가 참 열심히 노력해서 또 정규 앨범이 나오는구나 하는 기쁜 마음이 듭니다. 네. 자, 용인 씨 지금 네. 기분이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저희가 사실 정규 5집이죠. 준비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보통 다른 앨범 준비할 때보다 거의 몇 배의 시간 그리고 몇 배의 공을 들여서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어반자카파의 5번째 정규 앨범 이름이 05 뭐 이렇게 읽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동을 앞두고 이렇게 음원이 발표되기까지 지금 이제 몇 시간 남았는데 사실 또 예감과 느낌이랄 게 있잖아요. 용인 씨 어떻습니까? 좀 좋아요. 좋은 예감. 꿈이라도 좀 좋은 꿈을 꿨나요? 꿈은 따로 안 꿨는데 네. 저는 사실 방금 이렇게 쇼케이스 하면서 저희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는 데서 처음으로 라이브를 했는데 노래를 부르면서 느낌이 좋더라고요. 본인 스스로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이 곡 왜냐면은 괜찮네. 그 가수들은 이제 자기가 이제 노래를 부를 때 그 약간 그 느껴지는 그런 게 있는데 예. 굉장히 느낌이 좋았습니다. 네. 현아 씨는 어때요?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그 용인 씨 말대로 그 어떤 컨디션이라든지 뭔가 그런 기분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이런 좋은 기운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수린 씨는 많이 또 긴장이 된다고 하셨어요. 네, 예, 음원 또 6시에 발매되는데 뭐 제가- 느낌은 어떠세요? 제가 이렇게 발매되면은 차트 모니터링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저희 셋 중에. 그래서 이게 이제 6시가 발매되면 또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계속 저는 밤새도록 이렇게 계속 확인을 그걸 하는 지켜보고 사람이라서 있구나. 벌써부터 그 걱정이 아하. 앞서네요. 예. 네, 제가 좀 모니터링을 좀 많이 하는 예. 사람이라서. 결과는 어떨 거라고 좀 예상을 하세요? 뭐 그건 예상할 수 없고요. 네, 네. 네. 자,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저도 그런 만큼 믿고 듣는 어반자카파다. 예, 정말 기대하고 사랑을 받는 그런 그룹이잖아요. 주변에서도 응원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해주셨을 텐데 수린 씨는 주변에서 이렇게 앨범 발매를 앞두고 뭐라고 좀 응원의 말을 해주던가요? 기억 남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일단 이렇게 작업물이 나오면은 이제 주변 친구들한테 많이 좀 들려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노래가 너무 좋다. 네. 이건 분명히 잘 될 것이다. 예. 이렇게 응원을 해줘가지고 좀 힘을 많이 얻기는 했죠. 네. 현아 씨도 뭐 기억에 남는 주변의 반응이나 응원 같은 거. 전 사실 너무 걱정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주변 분들이 아무런 피드백을 안 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신경 써할까봐. 걱정할까봐. 네, 아무도 피드백을 안 주고 심지어 오늘 이렇게 나오는 날인데도 부모님께서도 아무 말이 없으시고. 진짜 네. 너무 큰 일을 앞두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제가 되게 긴장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예. 네, 다들 지금 얘기가 없으신데 마음 편히 연락 주셔도 됩니다. 용인 씨는 어때요? 집에 또 식구들도 있는데 뭐라 그러시던가요? 일단은 그 와이프한테 저희 앨범 정규 전곡을 다 들려줬는데 네네. 정말로 한 곡도 안 빼고 다 좋다고 얘기해줬고요. 네. 그 중에 뭐 이제 타이틀곡 2곡이 가장 좋다고. 네. 그리고 뭐 이제
집에서 이제 뭐 살림하면서도 듣고 뭐 차 타고 이동하면서도 듣고 예. 계속 이렇게 모니터링 같이 했는데 아직 어리지만 뭐 애기도 좋아하던가요? 아기는 아직까지는 반응이 없더라고요. 네, 그러기엔 뭐 너무 갓난아기이기도 하니까. 네 예. 맞습니다. 자, 활동을 앞두고 각자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준비, 뭐 그룹 차원에서 준비도 있겠지만 열심히 준비한 게 뭐 있을 거예요. 용인 씨는 앨범 이제 활동을 앞두고 어떤 점을 가장 좀 준비하셨나요? 아무래도 그 열심히. 매번 새 앨범 나올 때마다 하는 거지만 다이어트를 하다가 좀 실패를 했어요. 네, 다이어트를 이렇게 완벽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네. 다른 멤버들이 좀 성공한 거에 비해 저는 조금 실패한 것 같아요. 네. 현아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 얘기에 대해선. 네, 실패를 하셨고 그리고 매일 뭐 먹는 거를 항상 그 자신의 SNS에 뭐 공개를 하시니까 또 네. 그런 부분이 이렇게 축적이 다이어트를 돼서 한다면서 좀 술이나 좀 끊었으면 좋겠어요. 그쵸, 예. 그쵸. 네. 술 너무 좋아하고 음식 좋아하니까. 현아 씨는 다이어트 좀 열심히 한 게 성공한 것 같습니까? 예, 저는 뭐 다이어트라기보다 사실 건강을 위해서 매일매일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살이 그렇게 많이 빠졌다기보다는 건강을 많이 찾았어요. 네. 원래는 이렇게 구두 같은 거 신고 있으면 이렇게 막 이렇게 휘청휘청거리고 이랬었는데 네네. 운동하고 좀 체력 관리를 하니까 그런 것도 없어지고 네, 건강해진 것 같아요. 네. 그런 준비를 했습니다. 건강하게 또 투어를 맞춰야 되니까 그렇죠. 공연들을 네. 앞두고 있으니까. 네, 네. 건강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준비했어요. 네. 수린 씨는 뭐 개인적으로 준비 어떤 걸 중점을 두고 하셨어요?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살이 빠지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바로 또 앨범이 나오고 바로 이제 공연을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전국 투어를 위해서 좀 어떤 공연 연습을 네, 네. 열심히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사담을 좀 미리 나누긴 했지만 이제 앨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 가지 준비들 많이 하셨고 특히나 이제 정규 앨범을 또 발매하는 부담감도 상당할 것 같은데 음악적인 그런 어떤 부담감들 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아 씨는 어떠세요? 일단 부담감이 굉장히 컸던 거는 사실이고요. 저희가 4년 만에 정규 앨범을 발매를 하다 보니까 이 안에 어떤 곡들을 수록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곡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분들의 어떤 그 대중분들의 어떤 의견을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선정하는 게 좀 힘들었어요. 다른 분들이 좋아해 주실 만한 곡들을 또 고르고 네, 부담이 많이 됐는데 그래도 사실 즐거운 마음이 더 컸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또 네. 음원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앨범으로 나오다 그쵸, 보니까 네. 그 안에서 그런 어떤 순서랄지 타이틀할지 이런 거 결정하는 것도 네.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음악적으로 용인 씨는 뭐 어떤 좀 뭐 힘든 점이나 부담감 같은 게 좀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이게 조금 작업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길어지다 보니까 뭔가 사람이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약간 지치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근데 작업 후반부 됐을 때는 약간 체력적으로 한계도 오고 약간 뭐 녹음을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들었어요. 마음적으로도 힘들고 체력적으로도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 나와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011년도에 첫 정규 앨범을 발매한 이후에 매년 또 정규 앨범을 발표했었는데 2014년 이후에 발표한 네 번째 정규 앨범 이후에는 용인 씨가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4년의 시간이 걸렸는데요. 수린 씨 이렇게 오래 걸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예전에 인터뷰를 했을 때 이제 2011년도에 그때부터 이제 정규 앨범 1집 11년, 12년, 13년, 14년을 1, 2, 3, 4를 1년에 한 장씩 이렇게 약속을 드리고 계속 냈었어요. 네. 근데 이제 15년부터 그 지금 4년 동안 정규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만큼 좀 저희가 심혈을 기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간 사실 이 정규 앨범은 사실 저희는 거의 2016년부터 준비해왔던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2016년부터 작업을 했던 좋은 곡들을 또 이제 미리 발표하면서 그 발표곡들을 또 이번 앨범에 또 이렇게 싣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좀 그만큼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좀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았나
네, 생각해 봅니다. 네. 사실 또 오랜 기간이 걸리기도 했지만 그간에 쉰 것도 아니에요. 정말 많은 히트 넘버들이 있었습니다. 많이들 사랑하시는 널 사랑하지 않아, 목요일 밤, 뭐 혼자 그때나 뭐 그때 우리 이런 히트곡들을 계속해서 내면서도 정규 앨범을 준비한 셈인데 자 이런 곡들과 또 차별되는 이번 정규 앨범만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현아 씨 예, 네. 뭐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정규 앨범을 목표로 계속 준비를 하다가 이게 싱글로 한 곡씩 발매를 하게 된 부분이라서 생각보다 너무 늦어지긴 했지만 그래서 한 맥락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사실 이번 앨범은 1번 트랙부터 10번 트랙까지 쭉 들었을 때 어떤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는 그런 형식으로 저희가 짰어요. 그래서 사실은 불필요한 곡들도 많이 드러냈고요. 그래서 어떤 숫자보다도 10곡을 알차게 들려드리자 이런 그래서 이번 앨범은 1번부터 10번 트랙까지 쭉 들어주셔야 하는 그런 아주 책 한 권 같은 그런 네. 이 앨범 앨범입니다. 전체가 정말 스토리텔링처럼 쭉 이어가는 네. 그런 얘기들을 다 담고 있다는 얘기인데 네. 사실 요즘에 음원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소비되는 와중에도 이런 시도를 한다는 게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어반자카파 멤버 모두가 다 싱어송라이터로 곡을 만들고 쓰고 하는 작업을 동시에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인데요. 본인만의 음악적인 스타일이 또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오히려 소통하는데 좀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이 창작자면 자기 고집도 있을 수 있거든요. 용인 씨는 작업하면서 그런 점들이 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근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시긴 하는데 저희도 이제 내년이면은 이제 정말 10년 차가 되거든요. 이제 네. 오래 해왔기 때문에 이제 뭐 서로의 어떤 스타일이나 서로가 원하는 방향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서 그렇게 크게 힘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는. 예, 네. 용인 씨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멤버들의 얘기도 좀 궁금한데요. 어떤 음악적인 조화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의 나의 색깔 이런 것들도 좀 있잖아요. 그런 게. 그런데 그것들이 그게 계속해서 같이 작업을 하고 또 1년, 2년이 지나면서 서로가 굉장히 양보하는 어떤 법을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런 노래를 이렇게 가지고 온 데는 이런 이유가 있겠구나. 이렇게 각자 존중해주고 또 이 친구가 뭔가 강하게 얘기해줬을 때는 이게 정말 하고 싶은가 보다 또 양보해주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니까 그렇게 크게 힘든 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음악적으로 부딪힘이 좀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희는 작사, 작곡, 편곡 이런 어떤 작곡 활동은 전혀 공유를 안 해요. 네, 개인적으로 다 작업을 하고 서로 그 상대의 곡에 대해서 전혀 터치하지 않는 그런 어허. 어떤 약속이 되어 있어서 그냥 그게 존중으로 또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음악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 없는 네. 그야말로 정말 얘기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또 서로를 존중하는 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앨범을 발표할 때마다 컨셉 포토를 공개해 왔습니다. 어반자카파가 이번에도 그 사진이 기대가 되는데 자 결과물에 만족을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100% 만족합니다. 아 그래요? 저희는 항상 실물보다는 사진이 아무래도 그리고 또 네. 이제 사진 같은 경우는 어떤 배경도 있고 예, 또 예. 저기 보정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막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예쁘게 나온 것 같아서 좋아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순일 씨 만족하세요? 컨셉 포토에? 네, 너무 좀 촬영하면서 힘든 점이나 좀 어려웠던 점들 뭐 없었는지. 힘든 점은 근데 제가 사실 그 사진 찍는 거에 대해 좀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서 늘 그 사진기 렌즈를 못 봐요. 그래서 늘 작가님들한테 처음 뵈면은 인사를 드리고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렌즈 보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해서 포토 할 때도 제일 긴장 많이 네, 하시더라고요. 웬만하면 다른 쪽을 보게끔 이렇게 리드를 해주시면 제가 다른 사물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예, 늘 예. 말씀드리거든요. 언제쯤이면은 이렇게 렌즈를 이렇게 보면서 자연스럽게 사진을 찍을 수 있을지 네 하다 보면 늘겠죠. 하다 보면 언젠가. 늘겠죠. 네. 네. 그리고 또 그게 또
본인의 어떤 색깔과 컨셉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네. 자, 그렇습니다. 뭐 컨셉 포토 저는 이제 아직 확인을 못 해봤는데 궁금합니다. 한번 이따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 밤이 특별해진 건 뮤직비디오를 기자 쇼케이스에 앞서서 시작과 함께 이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자, 더블 타이틀곡이잖아요. 이번이 두 편이 각각 뮤직비디오가 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각각 이 뮤직비디오마다 정말 요즘에 대세 배우들이 출연했다고 저는 전해 들었는데 뮤직비디오 그 내용과 뭐 출연진에 대해서 좀 뭐 용희 씨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현아 씨가 현아 씨가 이 밤이 특별해진 건 그리고 뜻대로 이 두 곡의 뮤직비디오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 그리고 어떤 상황 이런 모든 것들이 좀 이어지는 이야기라서 이 밤이 특별해진 건의 뮤직비디오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뜻대로를 보면 어떤 시리즈물을 보는 듯한 기분을 느끼실 수 있어요. 네. 이 밤이 특별해진 건에는 차은우 씨가 출연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뜻대로라는 뮤직비디오에는 김재영 씨가 또 출연을 해주셔서요. 박규영 씨 여자 배우분과 함께해서 이렇게 삼각 관계의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송원영 감독님이 만들어 주셨고요. 네. 굉장히 본인들은 안 나오나요 이번에? 예 저희는 네, 저희는. 용희 씨 뭐 엑스트라라도 저희는 느낌 있게. 몇 번 저희가 출연했었는데 출연하고 저희 네. 다 같이 입 모아서 얘기했어요. 최대한 안 나오는 방향으로. 저희가 너무 방해되더라고요. 몰입에 좀 네. 이렇게 예. 차은우 씨 나오다 갑자기 제 얼굴 나오면 아유 좀 예. 느낌 있어요. 예. 저도 이렇게 베놈 같은 그런. 개성이 다 다른 베놈도 거니까. 이제 히어로인데 요즘에. 베놈이요? 네. 아니 농담이고. 네, 다음번에 한번 나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농담삼아 얘기해봤는데 사실 그 내용이 배우들 얘기 듣고 막 그렇게 분위기 얘기 들으니까 너무 보고 싶은데 네. 사실은 이제 이 밤이 특별해진 거는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 뜻대로 뮤직비디오는 그럼 언제 공개가 되나요? 뜻대로는 11월 29일 또 목요일 날 공개가 되니까요.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 곡 앨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체적인 스토리를 갖추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이번 정규 앨범 구성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한데요. 뭐 말씀을 해주실까요? 6곡의 신곡과 디지털 싱글 그리고 OST로 발표했던 곡들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다 소장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10트랙을 총 수록을 했고요. 트랙 순서도 사실은 저희가 기존에 발매했던 곡들도 원래는 정규를 위해서 사실 준비를 했던 곡들이기 때문에 어떤 신곡과 기존 곡의 그 트랙 분리를 하지 않고 스토리에 맞게 다 모든 트랙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곡 튀는 느낌 없이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네, 5번째 정규 앨범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4년 만에 발표한 꽉 찬 어반자카파의 5번째 정규 앨범의 수록곡들을 빠른 속도로 함께 들어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이 곡들 중에 6개 신곡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곡 소개부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곡은 이 밤이 특별해진 건이라는 곡이고요. 제가 작사 작곡 편곡을 한 곡이고요. 사랑하는 사람의 시선을 통해서 바라보는 세상은 더욱 아름답고 특별하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곡입니다. 네, 그래서 후반부에 가면 또 어반자카파 멤버들이 내는 또 예쁜 화음들이 돋보이는 그런 곡이고요. 네, 다양한 매력이 있는 곡입니다. 네. 자 조연아 씨의 곡인데 곡 작업은 어떻게 수월하게 잘 된 것 같은지 궁금합니다. 네, 처음에는 사실 어떤 이 곡이 2가지의 장르를 조금 복합적으로 해서 만든 곡이다 보니까 반신반의했어요. 많은 분들이 이 노래에 대해서 편안하게 느끼실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편안하게 느껴주시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네, 저는 제목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뭔가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할 수 있는. 네, 저도 사실 이 제목이 먼저 떠오르고 이 곡이 쭉 완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떤 모티브가 된 문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첫 번째 곡을 함께 하셨고요. 이제 앨범의 더블 타이틀 곡입니다. 직접 또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앨범의 더블 타이틀곡은 뜻대로라는 곡이고요. 뜻대로
좀 제가 그 이번 앨범을 작업하면서 그 사랑 노래는 좀 쓰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또 제가 좀 곡 작업하는 게 너무 힘들고 이게 생각처럼 잘 안 되고 또 이제 주변 친구들이랑 이렇게 술자리를 하면서 이런저런 고민을 듣다가 네. 갑자기 딱 뜻대로라는 어떤 그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정말 뜻대로 되는 일이 없구나. 이게 사는 게 참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곡의 처음 시작에는 좀 그런 마음들이 좀 슬프게 담기다가 나중에는 좀 감정이 고조되면서 좀 굉장히 분노로 이렇게 치닫는. 분노까지. 네. 그래서 또 용인 씨가 막 절규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트코인이었어요. 용인 씨의 아니, 어떤 미안합니다. 보컬이 너무 이제 감성적인 아니, 얘기하는. 보컬이 굉장히 또 이렇게 이렇게 또 짙게 되게 담겼어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좀 힘드시고 어떤 일들이 사랑이든 일이든 어떤 일들이 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들으시면서 좀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순일 씨께서 직접 또 작사 작곡 네. 편곡까지 하신 곡인데 자 그렇습니다. 뭐 많은 일들이 뜻대로 안 되는 분들께 큰 또 위로가 될 수 있는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블 타이틀곡 두 곡을 이제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세 번째 수록곡 소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세 번째 수록곡은 비틀비틀이라는 노래고요. 노래 제목이 좀 독특하죠. 네. 헤어진 연인들이 어떤 그 지나간 연인을 잊지 못하고 남아있는 미련을 가지고 있는 마음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뭐 누구나 그 첫사랑 그리고 약간 미련이 남는 사랑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날 때마다 어떤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리를 방황하고 혼자 힘들어하는 그런 내용의 노래입니다. 네. 네. 정말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절규를 하고 또 역시 연결이 되네요. 또 비틀비틀 거릴 수밖에 없는 우리 어떤 인생을 담은 곡인 것 같은데 용인 씨는 곡 작업할 때 어떠세요?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는 또 좀 집중할 수 없는 분위기도 있을 것 같고 너무 좋기도 하지만 네, 어디서 주로 작업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조금 약간 되게 고민거리이기도 한데요.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육아까지 하다 보니까 그 혼자 있을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사실. 근데 저는 좀 이제 혼자 생각을 많이 하고 이런저런 막 생각도 해보면서 이렇게 노래를 만들고 그런 스타일인데 요즘 그런 시간이 좀 많이 없어져서 조금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와이프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정규 앨범이고 많은 곡들을 작업을 해야 되니까 나는 혼자만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 네,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네. 작업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럴 때마다 저한테도 문자를 주시곤 하셨죠. 네, 맞아요. 호응을 많이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네. 저도 신혼이라서. 자, 이어서 여섯 번째 수록곡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아 씨께서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여섯 번째 트랙은 나쁜 연애라는 곡이고요. 지금 듣고 계시듯이 이게 약간은 랩 같은 그런 느낌의 툭툭 뱉는 보컬이 인상적인 곡이고요. 사실 어릴 때 나쁜 연애를 한 번씩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연애를 통해서 성장하고 사람을 보는 눈이 더 키워지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담고 있고 또 그 안에서 그 상대방한테 다음에 연애하실 때는 꼭 본인하고 똑같은 분 만나시라고 그런 메시지까지 담겨져 있는 약간은 네 그런 어떤 직설적인 곡이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뭐 연애와 관련된 얘기는 이런 의혹을 항상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직접 경험한 일인지 아닌지 궁금해할 네 텐데. 경험담이에요. 본인의 경험담을. 네. 네.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같은 경험이 다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그쵸? 뭐 우리 모두에겐 그런 비슷한 경험 다 있을 네, 거라고 네, 또 네.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곡이군요. 자 이제 일곱 번째 트랙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허우적이라는 노래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만든 노래들이 제목이 좀 독특하네요. 다 의태어들이네요. 네, 허우적. 네.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날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은 진짜 굉장히 막 잘해보고 싶다. 오늘 하루 화이팅 해야지 하다가도 갑자기 저녁 되면은 진짜 다 포기하고 싶어지고 뭐 이렇게 하루에도 수없이 바뀌는 어떤 감정을 표현한 곡입니다.
중간에 나오는 이제 그 콘트라베이스 소리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매력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수리 씨는 어떠세요? 용인 씨가 어떤 작업한 곡인데 이 곡을 들으면서 뭔가 자신의 또 대입돼서 얘기도 저는 사실 네, 자신보다 사실 용인 씨가 요즘 심리 상태가 많이 안 좋은가, 아니면 곡들이 너무 자기를 낮추고 예, 예. 또 이렇게 너무 힘들다 약간 이런, 그리고 또 이제 아까는 비틀비틀이고 이번에 허우적허우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나 좀 걱정이 되고요. 또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래요. 항상 이렇게 밝은 웃음을 짓고 있으니까 저희는 잘 모르거든요. 네,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용인 씨가 좀 다음번에 긍정적인 곡도 쓰셨으면 네, 좋겠어요. 가사에 계속 이렇게 자기가 작아진다는 내용을 자꾸 쓰니까 이제 이만해졌거든요, 이제는. 네. 그래서 다음에 키도 곡을 제일 쓰실 크고 때는 네. 커지는 내용으로 점점 한번 막 만들어 볼까요? 나의 네. 어떤 네. 마음이 넓어지고 약간 이런 쪽으로 용인 한번 에버랜드 방향을- 같은 그런 네. 넓은 마음으로.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다음 곡은 어쨌든 에버랜드를 모티브로 한번 네. 만들어 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꿈과 희망이 좀 보이는 그래, 그런 네. 쪽으로 네. 해주시죠. 퍼레이드 음악 같은 거 네, 좋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다시 진지하게 마지막 곡 소개를 해드릴 차례입니다. 자, 어떤 곡인지 소개를 또 용인 씨께서 드릴게요. 네, 비가 내린다라는 노래고요. 이제 제가 작업을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제가 쓰는 가사들이나 약간 그런 것들이 좀 뭐랄까 젊지 못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 친동생이랑 같이 가사 작업을 하고 노래를 만들고 했는데 제 친동생이 나이가 어려요. 20대 초반이라서 그 20대 초반에 어떤 기운을 받아서 만든 노래고요. 이제 내리는 비에 헤어진 연인을 비유해서 만든 노래입니다. 네. 네. 자, 뭐 헤어진 연인 그리고 힘든 어떤 인생과 이런 모든 것들을 또 스토리텔링과 함께 만나볼 수 있는 앨범의 수록곡들을 만나봤습니다. 총 10곡의 수록곡들을 자연스럽게 만나봤는데요. 이번 정규 앨범을 통해서 우리 음악을 사랑하는 팬분들에게 가장 좀 이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희망 같은 게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저희 음악을 저희 벌써 10년 차니까 그 10년 동안 좋아하셨던 분들한테 좀 선물 같은 앨범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한 곡 한 곡 네,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으니까요. 이렇게 쭉 들으시고 어반자카파는 참 한결같아서 좋다 이런 생각으로 좀 좋게 좋은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용인 씨도 팬들에게 네.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그 오래 듣고 싶은 앨범이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요즘에 정말 하루에도 되게 수없이 많은 음원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정규 앨범에 수록된 곡들이 꼭 차트에 없더라도 누군가의 마음 속에서 힘이 되고 울림이 있는 노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뭐 현아 씨는 팬들에게 이번 앨범이 어떻게 다가갔으면 하는 소감을 갖고 계신가요? 네, 저도 같은 의견이면서 또 어쨌든 딱 음악을 들으셨을 때 아, 듣기 좋다. 계속 듣고 싶다. 그리고 또 1년이 지나면 1년이 지나도 이 노래를 계속 듣고 있다. 그냥 그런 이야기들을 가장 듣고 싶은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렇게 정규 앨범 05에 담긴 얘기들을 또 들어봤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정규 앨범일 만큼 또 완성도 높은 곡들로 꽉 차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번에는 또 계속해서 무대를 이어가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곡 준비하셨나요? 네, 더블 타이틀곡이죠. 뜻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무대와 함께 곡을 감상하시고요. 다음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뜻대로까지 만나봤고요. 많은 기자분들과 함께 혹시 궁금하신 점 묻고 대답을 들을 수 있는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서 진행하는 건가요? 예. 네, Q&A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객석에 마이크를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분들께서는 좀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기자간담회나 다 그렇듯이 첫 번째 질문은 사실 하기가 좀 쉽지 않으시죠. 그래서 제가 대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어차피 이제 6시에 차트에 이제 진입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가장 어떤 주목하고 있는 뮤지션과 노래가 뭔지 궁금한데요, 요즘에. 네, 수민 씨. 뭐 특정한 어떤 그 아티스트 분들의
생각나진 않고요. 근데 요즘 차트가 굉장히 쟁쟁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요즘 들어서 더 네, 그렇죠. 뭐, 예. 그래서 어떤 이런 치열한 어떤 차트 전쟁에서 네. 저희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아하. 조금 네 기대 반 걱정 반 네 그렇습니다. 네. 자, 혹시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네, 자유롭게 손을 들어주시면 네, 저 뒤에 예. 제가 사실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영어 영상부 코리아 마을 문소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16년에 어반자카파가 캐나다에서 첫 해외 콘서트도 했고 또 널 사랑하지 않아가 유튜브에서 3,600만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해외에서도 반응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 기세를 이어서 이번 앨범도 해외를 타겟해서 만든 어떤 장치가 있는지 또 추후에 해외 활동 계획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해외를 딱히 겨냥해가지고 만든 곡은 사실 없고요. 널 사랑하지 않아가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되게 많은 조회수가 나왔다고 얘기해주시지만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피부로 느끼는 거는 딱히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렇지만 저희가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좀 글로벌하게 음악을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들은 항상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유가 되고 저희가 준비가 되면은 향후 해외 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자, 됐죠? 네. 자, 그리고 앞에 마이크 전달해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니스 뉴스 변진희 기자라고 하고요. 안녕하세요. 네, 투어 앞두고 계신데 좀 투어의 관전 포인트 있으면 짚어주셨으면 좋겠고 좀 그동안 공연을 많이 해오셨으니까 뭐 이번 공연만에 좀 특별한 점이 또 있을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뭐, 또 1년이 지나서 이렇게 또 저희가 전국 투어 겨울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듯이 저희가 굉장히 많은 연주자분들과 함께해서 좀 풍성한 사운드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했고 또 정말 많은 곡들을 불려요. 또 저희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9년, 10년이라는 어떤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음악 또 오셔서 섭섭하실 수 있잖아요. 이 곡 안 불러줘서 그래서 정말 많은 곡들을 부르고요. 네. 또 지루하지 않으실게 또 중간중간에 재밌는 요소도 굉장히 많이 넣었으니까 보시면은 네. 또 슬프다가 또 많이 웃으시다가 시간 가는지 모르고 보시다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공연 계획에 대한 얘기 해주셨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예, 뒤쪽에 마이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저 헤럴드 경제 서병기 기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 오직 두 타이틀곡을 들어봤더니요. 그 제가 느낌이 어반자카파는 그 한결같은 음악을 좋아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리고 현아 씨도 1년이 지나도 계속 우리 음악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네. 저도 그 어반자카파의 어떤 노래가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게 좀 그 이번에 특별한 요 노래 첫 번째 타이틀곡도 그렇고요. 좀 약간 그 좀 비슷한 정서가 좀 이렇게 나오는 비슷한 멜로디가 아니라 널 사랑하지 않아나 이런 좀 기조라고 그러죠. 기조가 좀 이렇게 좀 유사한 부분들이 이렇게 좀 반복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근데 좋아해 주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좋아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계속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이렇게 그 음반마다 좀 더 많은 변화를 줄 것이냐에서 저는 전자를 택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물론 이제 게시나 뭐 이런 그 빈지노하고 같이 그런 네. 좀 업비트한 그런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약간 슬로우 이지 리스닝이라고 하나 좀 약간 그런 기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로 계속 가고 싶은지라고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네. 계속 어떤 이런 스타일만은 바뀌지 않게 이런 부분은 어떤 그 기조를 가져가고 싶은지 요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저희는 변화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길게 의논을 한 적이 있어요. 수년 전부터 그런 것에 대해서 항상 의논을 해왔고 그런 의견들을 공유를 해왔는데 저희가 내린 결론은 사실 내가 변하지 않았는데 굳이 내 음악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냐라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저희는 일단 그 감성이라든지 이런 어떤 무드를 조금 중시하는 음악을 하고 있고 말씀해주신 대로 이지 리스닝이 되는 그런 노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무드를 바꿔서 다른 곡을 한다는 거가 그게 뭔가 자기의 의지가 아니면은 사실 좋은 곡을 뽑아낼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목요일 밤이나 겟 같은 이렇게 뭔가 기존 곡과 조금 다른 비트의 곡들은 사실 이렇게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마음 가는 대로 만들었는데 다른 장르네? 하지만 이것도 우리의 무드이고 우리의 감성이니까 가지고 가자. 딱 이런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더 궁금하신 점 있다면 마이크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질문은 이 스케줄 진행상 3시 한 5분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리허설을 또 앞두고 있다고 하네요. 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무대 잘 봤고요. 그 더블 틀고 무대를 들어봤는데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것 중에 이번 앨범에 어떤 곡들을 수록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다. 네, 그래서 대중이 좋아할 곡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엄선해서 보는 10곡일 텐데요. 그 기준, 그러니까 대중이 좋아할 곡이 무엇인가 그 기준이 조금 모호한 것 같아서 어떤 기준으로 고르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조연아가 만들었을 만한 곡, 그리고 박용인이 만들었을 만한 곡, 권순일이 만들었을 만한 곡, 이 각자의 솔직한 감성이 녹아있는 곡들만 선정을 했고요.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뭐 시도를 해본 곡들도 있었고, 아주 수년 전부터 작업을 해놓고 간직했던 곡들도 있었고, 다양한 곡들이 있었지만, 최대한 깨끗하게 퓨어한 박용인을 보여줄 수 있는 세 곡을 일단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저 자신도 제가 써왔던 어쨌든 저희는 숙제처럼 서로 검사를 받기 때문에 써왔던 곡들 중에 가장 저답다, 조연아답다라고 얘기해준 곡들을 선정을 했고요. 순희 씨 같은 경우에도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들의 어떤 팬들이 이거는 정말 조연의 곡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어떤 기준을 갖고 작업을 하셨다는 얘기인 거죠? 네. 혹시 더 궁금한 분이 있으시다면 앞쪽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TV 리포트 이유인 기자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1번부터 10번 트랙까지 한 번에 쭉 듣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신 거 들으면서 올킬을 목표로 하고 계시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내년 데뷔 1주년이 되는데 혹시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고 또 이렇게 오래 사랑받는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일단 올킬까지는 너무 저희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어쨌든 10곡이 그 탑 100 안에 이렇게 쭉 처음 진입을 하면은 참 감사하겠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내년이 저희가 이제 7월 4일이면은 10주년인데요. 또 이번 앨범을 마무리하고 또 겨울 투어를 또 하고 또 그 10주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의논 중인 게 있어서 또 팬분들한테 또 좋은 음악을 또 10주년을 기념해서 들려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사랑을 받는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 사실 저희는 그냥 그 세 명의 목소리를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꾸준히 음악으로서 찾아뵙고 공연으로서 찾아뵙고 저희가 사실은 이제 10년이 됐는데
거의 쉬지 않고 일을 해왔거든요. 그렇게 해왔던 것을 많은 분들이 좀 알아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용희 씨는 계속해서 어반자카파 이렇게 10년 동안 살아간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아 씨랑 같은 마음이고요. 아까 현아 씨가 얘기했다시피 뭐 모든 곡 하나하나 이제 정말 자기 자신한테 솔직한 곡, 자기 자신이 만들었을 때 어디다 내놔도 약간 창피하지 않은 곡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여러분들이 어반자카파를 사랑해 주시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자, 아쉽지만 네, 질의응답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시간 관계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분들의 넓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제 바로 이번 주부터 콘서트에 들어갑니다. 전국 투어 콘서트 겨울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끝으로 우리 기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또 활동 계획 한 말씀씩 듣고 오늘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오랜만에 나눈 정규 5집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계속해서 이어서 하는 전국 투어 겨울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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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아 씨도 하고 싶은 네. 말씀. 네, 저희 또 계속해서 이제 앨범 준비를 또 할 예정이고요. 음악으로서 또 여러분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드릴 수도 있고 뭔가 기쁜 마음을 같이 기뻐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감이 되는 음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용희 씨도. 네. 오래 들을 수 있는 음악 할 수 있는 어반자카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반자카파의 정규 앨범 05 활동을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나 응원하겠고요. 오늘 기자 쇼케이스는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오상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